음,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좀 변동성을 키우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점을 한 번, 두 번 정도 일단 돌파하는 뭐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일단은 고점 돌파 일단 실패를 한 그런 상황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고점에서 일단 매물을 좀 쌓아놓는 뭐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 당분간은 뭐 10만 달러 돌파는 좀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와의 뭐 전쟁이 좀 그 트럼프 재선 이후에 좀 잦아지는 뭐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중장거리 미사일 공격 등으로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증가하는 뭐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주말에 뭐 이런 것들이 좀 리스크가 좀 증가하는 뭐 이런 상황에서 음, 지금 국제 금값이 지금 최고치를 갱신하는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파운드, 영국 파운드하고 유로화 기준으로 해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도달을 했다. 지금 달러 강세이기 때문에 달러 기준으로의 금값은 아직 최고치까지는 아직 도달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게 이 유동성이 지금 일부 이게 이제 빨간색이 이제 금이거든요. 금이고 이게 이제 빨간색으로 노란색으로 음영 처리된 게 이제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이 계속 10만 달러를 도전을 하고 두 번 지금 하락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빨간색이 지금 금값이 계속 그 윗방향으로 상승을 하고 지금은 이제 휴일이기 때문에 이제 선물 시장, 금 선물 시장 열리지 않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초록색이 US 100이고요. 그래서 유동성의 일부가 그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를 하면서 안전자산으로 금 쪽으로 일부 유출이 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으로 이런 그 글로벌 이런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를 해서 금 쪽으로 이렇게 유동성이 일부 쏠림 현상이 나오면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는 당분간 도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지코인도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음,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하고 단기적으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제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음, 지금 이렇게 요 지점에서 제가 매수 타점을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지지를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다시 이제 지지를 받고 지금 상승을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음, 지금 여러 번 지금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지금 실패할 때마다 이렇게 깊은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은 어, 이게 이제 첫 번째 금요일 날 21시 정도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이제 비트코인이 급락을 한 뭐 이런 상황에서 음, 지금 도지코인도 같이 이제 급락을 한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급락을 한 요 지점이에요. 이게 이제 10만 달러, 여기 이제 이 빨간색이 비트코인 가격인데요. 이렇게 10만 달러 이때도 어,
지금 두 번 이렇게 도전을 했었는데 10만 달러의 도전에 실패를 하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급락을 하니 이 캔들로 보면 여기 이제 도지가 어, 이 가격대에서 이렇게 거의 폭이 한 10% 정도 돼요. 예. 그래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다가오면서 이런 변동성을 줄 때 같은 이제 알트코인, 뭐 도지코인이라든가 뭐 리플이라든가 뭐 이런 코인들도 변동성이 일시에 이제 뭐 10% 이상 어, 급등락하는 뭐 이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 리스크 투자하는데 굉장히 큰 변동성이 심한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거래량을 수반을 하고 개인들이 좀 지금은 거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금 그런 영역에 지금 들어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빨간색이 지금 그 비트코인이 지금 10만 달러에 다가오면 꼭 이런 현상들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유자 영역이고 이 고점에서 매매를 해서 차익을 거두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고 오히려 큰 손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뭐 그런 상황이어서 오히려 그냥 그 이 시가 대비 요 가격 오히려 그냥 한 10% 미만 시에 매수를 한다라는 뭐 옵션 매매 뭐 이런 쪽에 오히려 그 매매만 좀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비트코인이 이 10만 달러에 다가올수록 이런 알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코인들은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EM 지수, 이머징 마켓 지수는 뭐 강보합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저희 EWI도 특별하게 뭐 변수가 없고 강보합으로 뭐 마무리했습니다. 58.13달러, 0.21% 상승을 해서 근데 이제 환율이 아직 그 1,400원대를 아직 유지를 하고 있고 1,402원 그러니까 주말에 마감한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402원을 기록하고 있고 아직도 이제 달러 지수가 107.51 이게 이제 뭐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월봉으로 따져도 거의 그 최근에 계속 신고가를 지금 갱신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고요. 주봉 단위로 봐도 이미 52주 최고 기록을 좀 갱신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107.51 해서 이게 상대 비교한 뭐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 뭐 파운드라든가 유로 뭐 이런 것들이 다 약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원화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뭐 약세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뭐 관련 기사가 이렇게 보면 기사가 달러가 107.5 금요일 날 2년 내 최고 수치를 기록을 했다. 유로가 약세이고 지금 연준의 어떤 그 정책에 대해서 재평가를 계속하기 시작을 했다. 유로존의 어떤 PMI 지수가 상당히 하향기를 예상치보다 저조한 뭐 그런 수치가 나왔고 뭐 그런 영향으로 어떤 그 바스켓에 있는 DXY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주요 경제 데이터가 어떤 그 상대국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데이터가 나왔고, 그리고 앞전 세션에서 신규 저조한 신규 실업자 수가 청구권 수가 상당히 낮은 그런 결과로 미국 경기만 좋다 뭐 이런 의미로 달러가 이러한 달러 강세가 확장이 됐다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어떤 갈등이 증폭이 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요구, 달러가 또 안전자산이죠. 그러한 요구 때문에 미국 경기도 좋고, 그 다음에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미국만 좀 국채 발행을 좀 많이 해서 금리가 높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상대적인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높은 미국 쪽으로 어떤 그 채권 시장 자금들이 뭐 쏠리는 그런 영향도 여기에 미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10년물 금리가 다소 이제 좀 하락을 했는데 한 4.42%뭐 근처로 이제 주춤했다. 음, 근데 이제 지금 12월 달에 원래는 0.25% 금리 인하를 하는 걸로 했는데 원래는 이제 60% 정도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0.25% 하는 걸로 했었는데 여기 55% 낮아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이런저런 것들 미국만 경기가 좋고 강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가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원인이다.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관세 이렇게 매기면 어차피 물가가 높아지고 또 이민자들을 또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또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요. 또 세금을 이제 매기지 않으면 어차피 이제 그 부채는 많고 또 이런 정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 예산이 들어가고 어차피 또 국채를 발행을 하게 할 수밖에 없고 국채 발행을 하면 어차피 국채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 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 그 연준이 아무리 어, 바로잉 코스트를 제한을 하고자 금리를 낮추고자 하는 능력도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아무리 낮춰서 그 시중금리를 낮추고자 해도 연준의 힘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이슈 때문에 지금 금리도 높고 달러도 강세이고 또 최근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쪽으로 해서 또 금 쪽으로 또 유동성의 일부가 또 쏠려 나가니 지금 그 위험자산 내에서도 지금 순환매가 강하게 도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제한된 유동성으로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다가 또 이번에는 또 금 가격이 상승을 하는 뭐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좀 특이한 사항은 중국 A50 선물인데요. 이게 좀 2.92% 하락을 해서 꽤 깊은 뭐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이고요. 중국 SMIC, 중국 반도체 기업도 6.70% 하락을 해서 홍콩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꽤 깊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 뭐 중국의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 그리고 자산 시장에 대한 어떤 진작 방안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폈었는데 그게 과연 뭐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리고 뭐 부동산 문제라든가 뭐 기존에 있는 누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뭐 이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내년도에 이제 집권하게 되면 과연 이런 그 고관세 문제에 대해서 과연 중국 기업들이 이런 그 코스트 문제를 뭐 견뎌낼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중국 기업들이 좀 중국 증시가 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이게 주봉인데요. 지난번에
이 윗부분을 좀 덜어내는 고기까지 지금 떨어진 것 같아요. 꽤 이게 고점 대비해서 얼추 한 20% 정도 뭐 조정을 받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고요. 뭐, SMIC 요것도 요거는 이제 지난번 장대 양봉 요게 이제 한 3분의 1 지점까지 하락을 한 뭐 요런 상황. 이제 국내 증시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반등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시점인데 지금 월봉 단위로도 계속 일단은 아래 꼬리는 달고 있어요. 5만 원. 지난번에 이제 2022년 상반기 때 요때 이제 5만 원. 그 저점까지 지금 내려온 그런 시점에서 지금 아래 꼬리를 달아서 아무래도 이제 추세가 뭐 전환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 4시간 전에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젠스랑이 블룸버그 TV와 뭐 인터뷰를 했는데 삼성전자 5세대 고대역 폭 메모리 8에서 12단 제품을 테스트 중이라고 설명을 하고 그는 납품 승인을 위해 최대한 빨리 작업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로부터 HBM3E 8단과 12단 모두 납품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튼 뭐 긍정적인 뭐 주말 뉴스가 아닐 수 없는데요. 많이 빠졌고요. 이러한 긍정적인 뉴스로 하여간 삼성전자가 반등을 해서 지금 최소한 한 지금 7만 원까지는 제 생각인데 어떤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뭐 그런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반도체 기업도 하나 하이닉스가 지난번에 주말에 한 2천억 규모의 지금 자사주 매입 관련 이슈가 떴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지금 요거를 월봉 요게 지난번 이제 고점 요대 16만 원 밑에서는 이제 언제든지 아래 꼬리가 이렇게 달린 뭐 이런 상황이고요. 현재 가격 아래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뭐 그런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담은 뭐 반도체 ETF 이쪽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그런 타점대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소 이제 환율적인 부분이나 뭐 PC부 자금 지금 이머징 마켓 쪽에 지금 그쪽은 특별하게 기대할 게 없어요. 지금 중국 증시가 지금 많이 빠졌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관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말 내년 초까지 그렇게 여유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단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파운드리 공급망의 어떤 재편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어차피 기존에 이제 그 정해진 파이에서 좀 그 재조정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TSMC 쪽에서 하웨이 관련 여러 가지 납품의 어떤 그 미국 상무부에서 이의 제기를 해서 그 관련 부분에 어떤 그 납품 문제가 좀 말썽이 돼서 지금 납품을 중단하고 뭐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공급망의 재편 문제에 오히려 뭐 삼성전자가 이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일단 해보고요. 지금은 뭐 악재만 다 반영된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뭐 좋은 기회가 미래에 펼쳐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지난번에 말씀드린 하나오션 이쪽도 그 조선 쪽 이쪽도 상당히 유효해 보이고요. 음, 여기도 이제 로켓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켓 캔들이 나와서 음, 지금 월봉 기준으로 해서 어, 지금 최근 뭐 1년 동안 고점을 돌파하는
로켓 캔들이 나오고 거의 뭐 신고가 수준까지 지금 가격이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규로 뭐 매수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매매를 하기도 좀 불안한 뭐 그런 자리예요. 이게 뭐 주간 최저가랑 최고가가 거의 뭐 한 5% 10% 영역이니까 여기서 이제 매매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힘든 뭐 그런 구역이고요. 오히려 이제 일부 좀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뭐 차익 실현 뭐 반 정도는 뭐 차익 실현을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령 이제 요런 자리 뭐 세력 입장에서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다고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가격이 올라갈 때 뭐 4만 원 인근에서 보유 물량의 이제 절반 정도 매도하는 방법.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4만 원 이상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보유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이제 삼성중공업 그쪽도 지금 뭐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거든요. 이쪽도 계속 보유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홀러데이 시즌 위기에 있어서 이제 FOMC 회의록이 이제 공개될 예정이고요. PC 데이터, 개인 소득, 어, 소비 뭐 이런 것들이 발표 예정이고요. 잠정치, 미국의 3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구재 주문 건수, 그 다음에 기업 실적, 그리고 어, 기존 주택 판매 건수, 그 다음에 주택 가격 지수, S&P 케이스 실러 지수라고 얘기하죠. 주택 가격 지수가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하여간 그 다음 주는 미국에서는 장이 며칠 안 열리는 뭐 휴가 시즌에 뭐 돌입을 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9월 말 정도 되면 이제 북크로징을 해서 회계연도가 우리랑 달라서 미국은 이제 9월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 대부분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투자를 안 하고 장기 휴가를 떠나거나 아니면 내년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뭐 12월 결산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 올해 이제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지수는 오른 게 없어요, 얼마. 오른 게 별로 없고 그래서 아마 그 대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연말 배당과 관련해서 대형주 위주 그다음에 배당 관련해서 이제 우선주 같은 그런 종목에 일단 어, 포트폴리오를 뭐 재편하는 뭐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해서 좀 가시적으로 좀 실적을 내세울 만한 그런 종목 쪽에 뭐 집중을 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이제 2차 전지나 이쪽도 그렇고 뭐 반도체도 그렇고 주가가 많이 빠지는 뭐 그런 상황들 때문에 실적들이 상당히 안 좋은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 지금 뭐 2차 전지나 뭐 이쪽도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정권 들었으면 아마 보조금 문제가 폐지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았고 회복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런 보조금 문제도 다소 이제 유연하게 트럼프 정권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최근에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섹터가 이게 뭐 AI 데이터 센터 이쪽하고 연계된 어떤 에너지원으로서 또 다른 분야에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쪽하고 이제 연결이 가능하다. 음,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이쪽도 많이 지금 최근에 연말에 윈도우 드레싱 관련 대상 종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언뜻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 좀 하이닉스 쪽을 좀 많이 샀네요. 이게 이제 음, 자사주 매입과 관련해서 한 2천억 규모니까 꽤 큰 금액을 자사주를 매입할 그런 뭐 계획을 세워서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하이닉스가 외국인들한테 하여간 이번에 주주 가치를 제고를 위한 뭐 전향적인 그런 조치로서 외국인들한테 비춰져서 하여간 긍정적인 매수세가 유입됐으면 하는 뭐 그런 바람이고요. 지금 금융 섹터 쪽, 이쪽도 지금 뭐 배당 이슈,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음, 머스크가 약간 도지, 그러니까 정부 효율 규제 혁신 효율 장관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은행에 이제 과도한 규제 이런 것들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재임을 하면 재직을 하면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없앨 것이다. 그러면 은행이 좀 자기 사업들을 통해서 어, 여러 가지 예, 어떤 이윤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미국 쪽은 지금 상당히 금융주 섹터들이 지금 잘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금융 쪽 섹터가 동조화가 일부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우리나라는 지금도 2,500 언저리에서 상당히 헤매고 있고 고금리의 강달러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증시 상황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시중금리, 미국의 이제 10년물 금리가 아직도 지금 4.4%대 이상에 머물러 있고, 이게 이제 언제까지 이러한 금리가 유지될 것인가. 지금 이제 4.4%거든요. 이게 이제 기준금리를 내리는데 이 시장금리가 4.4%면 대부분 우리나라는 이 4.4% 여기에 연동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우리나라 이제 뭐 국가 신용도라든가 뭐 그다음에 뭐 개인 신용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개인들 기업들의 어떤 금리가 결정되는 이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 10년물 금리가 이거를 시장 금리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계속 급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 금리가 떨어지는 게 이제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은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기준금리, 단기금리, 뭐 3개월 금리, 뭐 이런 것, 이런 금리는 지금 금리를 단기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춰서 기준금리가 떨어지는데 왜 장기금리 이런 부분은 이제 지속적으로 안 떨어지고 높아지는 뭐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이제 미국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제 장기금리, 30년 만기 미국채 가격도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면 이렇게 채권 가격은 이렇게 떨어져요. 여기 최대치로 보면 5년치로 볼까요? 그냥 2020년도에 이게 200달러였으면 지금 금리가 저런 식으로 시장금리, 장기 금리가 높아지면 지금 116달러거든요.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미국 은행에서 2020년도에 중앙은행 연준이 풀어놓은 유동성에 이제 돈의 주체를 못해서 그냥 그 돈으로 이제 국채를 샀다고 하면 그 돈을 그 자산을 평가를 하면 지금 자산이 반토막이 났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미국 지방은행이라든가 소규모 은행들은 자산 부실에 지금 위험해 있고